6월 10일 WWDC 이사를 통해 애플은 iOS 18, 아이패드 OS 18, 맥OS 스퀴어, 워치OS 11 및 이전OS 2에 제공될 업데이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 최신 업데이트는 단순한 기능 추가를 넘어서 모바일 기술의 미래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중 iOS 18에 집중해 업데이트 내용을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iOS 18은 사용자 경험의 전반적인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개선 사항과 함께 첨단 기술을 보다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스마트폰의 본질을 재정의하고 애플 사용자들에게 더 깊은 연결성과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려는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iOS 18의 업데이트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제 더욱 다양하게 소통할 수 있고 자신에게 꼭 맞는 아이폰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자세하게 어떻게 업데이트 되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홈화면에서의 업데이트입니다. 홈화면에서 집중할 부분은 아이콘과 위젯입니다. 기존에는 순차적으로 위에서부터 앱이 나열되었는데요. 업데이트로 앱과 위젯을 원하는 곳에 배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배경화면 사진도 잘 보이게 배치할 수 있고 원하는 모양으로 재미있게 배치하거나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원하는 위치에 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콘의 스타일을 개인 취향에 맞게 변경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크모드로 폰을 사용한다면 다크모드에 맞게 앱 아이콘이 바뀝니다. 단 이건 다크모드를 지원하는 앱만 적용됩니다. 다크모드 말고도 모든 아이콘에 색을 입힐 수도 있습니다. iOS가 배경화면에 어울리는 색조를 제안해주기도 하는데요. 직접 원하는 색을 선택하거나 색을 통일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홈화면에서는 개인의 개성을 쉽게 살릴 수 있도록 바뀌었는데요. 젊은 층 사이에서 본인의 취향과 개성을 담는 폰꾸도 유행하고 있는 요즘 트렌드에 딱 맞는 변화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제어 센터인데요. 홈화면과 마찬가지로 개인 맞춤형 부분에서 많은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우선 디자인은 기존 네모 모양에서 둥근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제어 센터마저도 커스텀할 수 있는데요. 제어 센터의 아이콘의 크기 조절부터 위치 이동, 그룹화, 페이지 추가를 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잠금 화면에서 사용할 수 있던 손전등과 카메라 제어 기능도 이제 다른 제어 기능으로 변경할 수 있는데요. 각자의 특성에 맞게 메모나 녹음기, 계산기 등으로 바꾸면 훨씬 편리하고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한 페이지로 구성되었던 제어 센터가 여러 페이지로 바뀌어 제어 센터의 메뉴를 다양하게 구성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페이지는 스크롤을 계속 내리지 않고도 한 번의 터치로 스와이프에 이동할 수 있어서 편리하기도 합니다. 추가로 애플은 확장성 좋은 제어 센터를 만들고자 했는데요. 다른 개발자들이 자사 앱의 제어 기능도 여기 제어 센터에 담을 수 있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리 차의 시동을 켜고 에어컨을 틀어두는 등 자동차 앱을 자주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여기에 자동차 앱의 제어 기능을 등록해두면 편리하겠죠. 세 번째는 사진 앱의 업데이트입니다. iOS 18 업데이트에 있어 가장 많은 변화가 있는 영역으로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존에 하단에 있던 앨범 보관함의 메뉴바가 사라지고 앱을 실행하면 바로 사진이 그리드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주제별로 사진을 모아둔 보관함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보관함은 주제별로 묶여 있는데요. 보관함을 누르면 상단에 그 보관함의 모든 사진들이 자동 재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관함 내에서는 옆으로 스와이프하며 날짜를 오갈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 이 보관함은 전체를 한 번에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류의 사진이 뒤죽박죽이던 이전 버전과 달리 스크린샷은 따로 걸러내 주어서 내가 찍은 사진만 감상할 수 있게 해주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로 소통하는 데에 훨씬 편리하고 재미있어졌습니다. 먼저 메시지에 좋아요를 눌러주는 탭백 기능인데요. 기존에 정해져 있던 아이콘보다 훨씬 다양한 표현을 남길 수 있도록 이모티콘을 남길 수 있게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약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날짜와 시간을 정해줄 수 있죠. 다음으로는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텍스트에도 다양한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볼드 처리, 밑줄, 취소선뿐만 아니라 강조해줄 수 있는 움직임 효과들도 적용해줄 수 있습니다. 일부 단어들은 자동으로 어울리는 효과 제한이 떠서 빠르게 적용시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위성을 통한 긴급 구조 요청과 동일한 획기적인 기술을 사용해서 위성을 통한 메시지가 구현됩니다. 그로 인해 아이폰 14 이후 모델의 경우 위성 기능을 사용하여 지상으로부터 수백 킬로미터 상공의 위성에 연결해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메시지 앱에서 바로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앱 잠금 기능입니다.
iOS 사용자화에 있어 또 다른 핵심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를 사용자가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것인데요. 잠금 화면 말고 각각의 앱도 한 번 더 잠글 수가 있습니다. 앱을 들어가려면 페이스 아이디, 터치 아이디 또는 암호를 사용해 인증을 거쳐야 하죠. 폰을 잠깐 누군가에게 빌려주더라도 민감한 정보를 못 보게 차단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 앱에 잠금을 거는 것 이외에 앱 자체를 숨길 수도 있는데요. 앱을 숨기면 폰에서 앱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가려진 앱 폴더에 또다시 인증을 거쳐서 숨겨진 앱들을 볼 수가 있죠. 여섯 번째로 안내해드릴 내용은 전화앱의 업데이트입니다. 전화앱 역시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업데이트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특정 앱에 연락처 접근 권한을 부여하면 그 앱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연락처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업데이트가 되면서 어떤 연락처를 볼 수 있는지 본인이 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아이폰에서 불편했던 요소 중 하나가 통화 기록 화면이었는데요. 전화를 끊은 후 잘못 터치하면 전화가 걸려버리거나 통화 기록에서 정보를 보려고 클릭하려다 잘못 터치하면 전화가 걸려버리는 등 너무 쉽게 통화가 걸린다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업데이트가 된 이후로 오른쪽에 표시된 통화 버튼을 통해서만 전화가 걸리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전화 녹음 기능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주요 업데이트 내용은 이렇고요. 기타로 계산기, 달력, 메일, 지도, 지갑, 게임 등도 업데이트가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시리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만 정리해 볼게요. iOS 18에서는 시리와의 의사소통이 더욱더 자연스러워졌다고 합니다. 육성으로 시리를 부르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아이폰의 하단을 2번 탭하면 시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리는 화면인식 기능으로 화면의 내용을 이해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디테일한 내용의 요청도 시리가 이해하고 시행합니다. 정말 개인 비서에 한층 가까워졌다고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 iOS 18에 업데이트된 내용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정식으로 업데이트되기 전에 미리 확인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